세상의 모든 축구 이야기 풋볼 살롱입니다. 오늘은 축구토토 승부패 46회차에 들어온 K리그2 올림픽 축구 14경기 현미경 분석 및 최종픽 공유로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승부패 45회차에서 1등 적중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1등 상금이 총 2번 9억 6,400만원이 이번 46회차로 이월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구매를 염두에 두고 계신데 이번 46회차 같은 경우에는 K리그2와 올림픽 축구라는 이 기상천외한 조합으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난해한 결과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풋볼살롱은 2번이나 1등 상금이 이월이 됐기 때문에 이번 현미경 분석을 통해서 46회차에 들어온 K리그2 6경기를 상세하게 분석을 해드리고 나머지 8경기 올림픽 축구 같은 경우에는 우승 확률을 토대로 간략하게만 어떤 팀이 유불리를 가져갈 것인가 방향성을 말씀을 드리는 쪽으로 이번 46회차 분석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프로토 33.6배 3무조합 그리고 51.1배 다폴더 적중 내역은 풋볼살롱이 최근에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에게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린 프로토 적중 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로 2024 경기와 K리그 경기로 3무가 적중이 됐고 이 노르웨이 리그와 미국 축구 상당히 난해한 리그 조합으로 51.1배 적중이 되면서 유럽 축구 비시즌에도 이렇게 꾸준하게 프로토에서 유의미한 적중 내역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월달, 7월달 들어서 이렇게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에게 공유를 드린 프로토가 연속으로 적중이 되면서 많은 분들께서 유의미한 수익을 가져가셨기 때문에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이렇게 풋볼살롱이 직접 조합 및 구매를 하는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을 공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프로토 조합뿐만 아니라 풋볼살롱이 현미경 분석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승무패 공통 최종픽보다 구매 금액과 폴더 수를 줄인 압축 추가 조합픽도 공유를 드리기 때문에 하루에 299원, 한 달에 8,990원 합리적인 비용으로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다양한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풋볼살롱의 조합픽뿐만 아니라 이렇게 풋볼살롱 멤버십 전용 네이버 카페에서 활동을 하시는 제야의 고수분들의 다양한 프로토 공유픽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7월달에도 이렇게 94.3배 고배당 적중 내역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께서 탑승을 하셔서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이렇게 풋볼살롱 멤버십 킹 등급으로 가입을 하시면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제야의 고수분들이 공유를 해주시는 다양한 프로토 승무패 공유픽도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풋볼살롱이 적극 추천을 드리는 토토부장 채널에서는 야구와 농구 시즌의 야구 승1패, 농구 승5패 분석 동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토토부장 채널 멤버십으로 가입을 하시면 야구와 농구에서 양질의 프로토 조합픽, 승1패, 승5패 조합픽을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토토부장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야구와 농구에서 양질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부산 대 경남의 경기인데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K리그2 7등을 달리고 있고 경남은 1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부산이 최근에 인천에서 감독직을 사임을 한 조성환 감독이 새롭게 부임을 했는데 이 조성환 감독 데뷔전에서 전남 원정에서 3대2 승리를 거두면서 감독 교체발을 받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최근에 전남이 K리그2에서 리그 11경기 8승 3무 무패를 달리다가 부산에게 덜미가 잡혔기 때문에 굉장히 잘 나가던 전남을 상대로 승리를 거둔 만큼 부산이 감독 교체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경남 상대로는 5경기 4승 1무 무패를 거뒀을 정도로 상대 전적에서 우위를 가져가고 있는 부산이기 때문에 이 감독 교체발을 받을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부산 같은 경우에는 특이한 것이 올 시즌 홈에서는 1승 3무 6패 굉장히 저조한 홈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K리그2 13팀 중에서 홈 성적이 전체 12등, 그러니까 거의 꼴등 수준의 홈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천안시티 다음으로 부산이 홈 성적이 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홈발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는 부산이고, 반대로 원정 성적은 이렇게 부산이 7승 2무 2패로 가장 많은 승점을 따냈을 정도로 오히려 원정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부산이기 때문에 이 부산이 올 시즌 홈발을 굉장히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시즌이라는 점을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실점 부분에서 홈에서는 21실점으로 원정 에서의 8실점보다 굉장히 많은 실점을 홈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홈에서는 수비가 상당히 불안한 약점이 있는 이 부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성환 감독 부임 이후에 과거에 조성환 감독과 인천과 제주에서 인연이 있었던 미드필더 이봉수 선수가 맹활약을 해주고 있는데, 직전 전남전에서도 이 이봉수 선수가 2골로 맹활약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리그 2연승을 달리고 있는데 2연승 상대가 K리그2 1등을 달리고 있는 안양, 그리고 2등을 달리고 있는 전남을 상대로 거둔 것이기 때문에 이 부산이 굉장히 경기력이 올라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경남 같은 경우에는 직전 부천과의 홈경기에서 극장골을 내주고 2대2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다만 경남 역시 최근에 리그 2경기에서 1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고, 특히나 경남 같은 경우에는 K리그 1 1부 리그 출신 공격자원들을 대거 영입을 했는데 이 선수들이 상당히 잘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입생 공격수 박동진 선수가 최근에 2경기 연속골을 넣어주고 있고, 영입생 용병 공격수인 웨일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2경기에서 1골 4도움으로 맹활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남 역시 여름 이적 시장 이후에 합류가 된 이 뉴페이스들이 잘해주면서 최근에 경기력이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경남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리그 21경기에서 35실점, 최다 실점 3등을 달릴 정도로 수비가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이 경남이 무실점 경기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주전 수비수 이준재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는 이번 경기이기 때문에 경남이 수비 불안감이 또다시 노출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조성환 감독 교체빨과 최근에 2연승 상승세를 타고 있는 부산이 경기력적으로 경남을 상대로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상대 전적면에서도 부산이 최근에 경남 상대로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산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만, 제가 경남 사이드도 가져가는 이유는 부산이 올 시즌 K리그2에서 홈 성적이 거의 꼴등 수준으로 홈발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패턴적으로 봤을 때 올 시즌 리그 3연승이 없었다는 패턴까지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경남에게도 기회가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경남 사이드도 한번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경기는 부천 대 수원 삼성의 경기인데, 이 경기도 한번 승패로 가르면서 홈팀 부천 사이드 역배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감독 교체 이후에 무패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 대표팀을 이끌었었던 변성환이라는 감독이 부임한 이후에 리그 7경기에서 2승 5무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데 무승부가 상당히 많은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수원 삼성이 최근에 패하지 않는 경기를 하고 있으면서 승점을 꾸준히 쌓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로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원 삼성 같은 경우에는 변성환 감독 이후에 확실히 팀 컬러가 상당히 젊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청소년 대표팀 감독 출신이다 보니까 젊은 선수들을 대거 기용을 하는 스타일인데, 박승수나 김주찬, 장석환, 그리고 황희택 같이 굉장히 젊은 자원들을 과감하게 선발로 기용을 하면서 수원 삼성이 상당히 젊은 에너지를 뽐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용병 공격수 뮬리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리그 4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젊은 선수들이 한번 분위기를 타면은 경기력이 굉장히 좋지만,
이 경기력이 나빴을 때는 이 베테랑 자원들이 부족한 수원 삼성이기 때문에 이 부천을 상대로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수도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직전 충북 청주와의 홈 경기에서도 0대0 무승부에 그친 수원 삼성인데 물론 VAR로 인해서 두 골이 취소가 된 것은 아쉽지만 여전히 공격력이 아쉬운 것이 수원 삼성의 약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남 원정에서 2대2 극장골 무승부를 거뒀는데 당시에 극장골을 넣었던 용병 공격수 바사니 선수가 퇴장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는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바사니 선수가 두 경기에서 2골 1도움을 올려주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천이 용병 공격수 바사니가 퇴장 징계로 결정이 되는 것은 상당히 큰 전력 누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부천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수원 삼성과의 맞대결에서 1대0 승리를 거둔 바 있고 과거 맞대결인 기는 하더라도 최근에 수원 삼성 상대로는 4경기 2승 2무 무패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부천도 해볼 만한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부천 같은 경우에는 용병 공격수 루페타가 최근에 리그 6경기 한 골이기 때문에 이 바사니까지 결정이 된다면 부천 역시 골 결정력이 상당히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최근에 수원 삼성의 무자비 면모와 부천의 무자비 면모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 빵꾸도 조심을 해야 되는 경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만약에 폴더스의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무승부로 이변을 노려보실 것을 추천을 드리고 저처럼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과감하게 승패로 한번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성남 대 전남의 경기인데 이 경기는 승무패로 지으면서 성남 쪽 이변까지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면가로는 당연히 원정팀 전남의 우세가 그려지는 경기인데 이 경기는 다소 이변의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이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성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이 너무나도 좋지 못합니다. 최근에 리그 5경기에서 1무 4패 하락세에 빠져 있고 올 시즌 K리그2 2부 리그에서 실점이 가장 많은 팀이 바로 성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설상가상으로 성남의 용병 공격수인 후이즈 선수가 이번 경기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이 주포 공격수 후이즈까지 빠지는 마당에 이 성남이 전남을 상대로 어떻게 경기력적으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을까 조금은 의문감이 들 수도 있는 경기인데 그래도 제가 이변까지 한번 노려보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뜬금포로 강팀을 잡아내는 이 자이언트 킬링 능력이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지난 17라운드 1등팀 안양을 상대로 홈에서 3대1 승리를 거둔 바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이 K리그2 경기가 승무패에 들어왔었는데 이 성남 대 안양 경기가 성남의 승리로 끝이 나면서 굉장히 통수를 쳤던 기억이 있고 귀신같이 안양을 상대로 이변을 기록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성남이 5경기에서 1무 4패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전남을 상대로도 충분히 고춧가루를 뿌릴 수 있는 뜬금포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성남 같은 경우에는 김천 상무에서 전역을 한 공격수 이중민 선수가 팀에 다시 합류가 됐는데 FA컵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했기 때문에 이 후이즈 선수가 빠지는 공백을 이중민 선수가 어느 정도 메워줄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성남 같은 경우에는 체력적인 우위가 있는데 지난 7월 17일 광주와의 FA컵 경기 이후에 첫 경기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말에 경기를 치렀던 전남보다는 근소하게 체력적인 우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전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K리그2에서 굉장히 잘 나갔었는데 아쉽게도 부산과의 홈경기에서 2대3으로 패배를 당하면서 이 무패 행진을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전남이 11경기에서 무패 8승 3무를 달리고 있었는데 이 부산을 상대로 패배를 당하면서 어쨌든 상승세가 한풀 꺾였기 때문에 이 성남 입장으로서는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전히 전남이 우세해 보이는 이유는 원정 경기에서 7승 1무 2패 전남이 원정 성적이 전체 2등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원정에서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나 K리그2에서 21경기에서 38골을 넣으면서 득점이 두 번째로 많은 팀이 바로 전남이기 때문에 공격력적인 측면에서 전남이 한 수 위의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제가 성남 쪽 이변을 가져가는 결정적인 이유는 전남이 직전 경기에서 핵심 플레이메이커 공격수인 발디비아 선수가 머리 부상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 굉장히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발디비아 선수가 리그 7골 4도움, 전남에서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려주고 있는 핵심 공격수이고, 이 선수가 단순히 공격 포인트 생산 능력뿐만 아니라 기회 창출 면에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남에서 가장 많은 기회 창출을 하는 핵심 플레이메이커이기 때문에 이 발디비아 선수가 만약에 결장이 된다면 이 전남 특유의 공격력이 굉장히 무뎌질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또한 발디비아 선수보다 골을 더 많이 넣고 있었던 공격수 김종민 같은 경우에는 전남이 한 달가량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또다시 김종민 선수가 이번 경기 결장이 된다면 전남의 공격 원투펀치 발디비아와 김종민이 나란히 결장이 되기 때문에 전남이 상당히 어려운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물론 전남 같은 경우에는 이 두 선수가 만약에 빠진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하남이라는 공격수가 리그 4경기에서 5골로 굉장히 맹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하남 선수가 활약을 해줄 가능성도 있어 보이지만, 어쨌든 발디비아와 김종민이 빠지는 전남 역시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전남 같은 경우에는 공격력은 상당히 좋지만 수비력은 상당히 물음표가 있는데 리그 21경기에서 31실점, 최다 실점 4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전남의 수비 불안감이 나와준다면 뜬금포 성남 쪽 이변까지 나와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저처럼 성남 사이드도 한번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번째 경기는 김포 대 서울 이랜드의 경기인데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FA컵을 병행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체력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모든 대회에서 3연패 수렁에 빠져 있는데 모두 0대1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만큼 김포가 3경기 무득점, 빈공을 보여주면서 공격력에 약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K리그2에서 득점이 3번째로 적은 것이 바로 김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병 공격수 플라나가 리그 6경기 1골, 용병 공격수 루이스가 리그 12경기에서 1골에 그치면서 골을 넣어줘야 되는 용병 공격자원들의 골 감각이 떨어져 있는 것이 김포의 최근 빈공의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김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K리그2에서 실점이 3번째로 적은 팀이기 때문에 이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는 팀이고, 최근에 이랜드와의 상대 전적을 보시면 4경기에서 2승 2무 무패, 올 시즌 첫 맞대결 역시 1대1 무승부를 거둔 바 있기 때문에 김포 특유의 탄탄한 수비 조직력이 나와준다면 이 경기는 충분히 무승부까지는 가져갈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K리그2에서 득점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1경기에서 무려 40골을 넣어주면서 득점 1등을 달리고 있는데, 이 용병 공격수 브루노 실바 선수가 최근에 리그 4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지면서 이랜드가 특유의 공격력이 다소 약화가 된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K리그2에서 득점이 가장 많은 것이 바로 이랜드이고, 직전 천안과의 홈경기에서 3대4 패배를 당했을 정도로 이랜드가 공격력은 뛰어나지만 수비 조직력은 최근에 흔들리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김포에게도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리그 6경기에서 2승 4패에 머물고 있는 이랜드인데 6경기에서 무려 실점이 14실점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랜드가 최근에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는 김포가 제 아무리 최근에 체력적인 누수와 이 무승 행진이 길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무승부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4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는 충북 청주 대 충남 아산의 경기인데 이 경기 역시 무패 투폴로 가면서 무승부는 바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충북 청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K리그2에서 무승부가 11번, 무승부가 가장 많은 무자비 면모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충북 청주의 경기는 이 무승부를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상대전적 면에서 올 시즌 첫 맞대결에서 충남 아산 원정 1대4 대패를 당했던 충북 청주이고 당시 후반 50분에 수비수 최석현 선수가 퇴장을 당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퇴장자만 나오지 않는다면 충북 청주 특유의 짠물 수비가 나와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충북 청주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 리그 21경기에서 19실점, 경기당 평균 1실점이 채 되지 않는 짠물 수비를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K리그2에서 가장 적은 실점을 보여주면서 쉽게 패하지 않는 지지 않는 경기를 하는 최다 무자비 면모가 있기 때문에 무승부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충북 청주는 수비력은 굉장히 좋지만 리그 21경기 21골, 경기당 평균 딱 한 골에 머물면서 득점이 두 번째로 적은 팀이기 때문에 득점력은 항상 아쉽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충남 아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리그 8경기에서 5승 2무 1패의 호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 안산과의 홈경기에서 2대0 깔끔한 승리를 거뒀고 최근에 용병 공격수 주닝요 선수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공격수 박대훈 선수 역시 컨디션이 상당히 좋고 최근에 컨디션이 좋았던 용병 공격수 호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리그 3경기 무득점으로 다소 아쉬운 면이 있지만 어쨌든 최근 충남 아산 같은 경우에는 전남 다음으로 K리그2에서 가장 잘 나갔던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충남 아산의 우세가 그려지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제가 무승부까지 바치고 가는 이유는 충남 아산이 핵심 측면 수비수 강준혁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이번 경기 결장이 되고 원정에서는 충남 아산이 실점이 2배 이상 증가가 되는 수비 불안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충남 아산이 올 시즌 원정 경기 10경기 중에서 무실점 경기, 클린시트 경기가 딱 2경기밖에 없었기 때문에 확실히 원정에서는 수비력이 흔들리면서 성적까지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북 청주 특유의 짠물 수비와 무자비 면모가 나와준다면 이 경기도 무승부 정도는 충분히 바치고 갈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5번 경기는 무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리그2 마지막 경기는 꼴찌 안산 대 1등 안양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안산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좋지 못한데 특히나 K리그2에서 득점이 가장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그 22경기에서 17골, 최소 득점 1등을 달리고 있고 최근에 안양 상대로는 2연패 포함해서 8경기 3무 5패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상대 전적 면에서도 안양이 안산의 천정 면모가 있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보더라도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안양이 절대 부러질 수 없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K리그2 경기가 경기력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결과가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경기도 투포를 노려보실 분들은 소신껏 투포를 노려보실 것을 권장을 드리지만 어쨌든 경기력을 중심으로 봤을 때는 안양이 부러질 근거가 별로 없는 경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안산 같은 경우에는 하나 고무적인 것은 리그 22경기에서 27실점, 최소 실점 4등으로 은근히 실점은 굉장히 적은 것이 안산이기 때문에 또다시 안산 특유의 늪축구가 나와준다면 안양도 무승부 정도로는 부러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패턴적으로 봤을 때 안산이 귀신같이 올 시즌 리그 4연패는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3연패를 당하고 있는 안산인데 4연패 문턱에서 깜짝 이랜드 원정에서 3대0 승리로 분위기 반등에 성공을 한 바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적인 요소까지 한번 고려를 해 보실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양 같은 경우에는 직전 김포 원정에서도 1대0 꾸역승을 거두면서 선두를 유지를 했습니다. 리그 21경기에서 20실점, 실점이 두 번째로 적은 것이 안양이고 이 용병 공격형 미드필더 마테우스 선수와 공격수 김훈 선수가 이 공격 포인트를 김포전에서 기록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안양 같은 경우에도 하나 리스크가 있는 것이 용병 공격수 단레이 선수가 발목 부상으로 이탈이 됐고 또 다른 용병 공격수 야고 선수
선수가 리그 8경기 무득점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안산이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의외로 꼴찌 팀이지만 실점 면에서는 최소 실점 4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안양이 용병 공격 자원들의 부상 및 부진과 안산 특유의 탄탄한 수비력이 나와준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 정도의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지만 이 경기는 사실 경기력적으로나 통계적으로 이변을 잡기에는 상당히 근거가 부족한 매치이기 때문에 6번 경기는 안산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7번부터 14번 경기 같은 경우에는 파리올림픽 청소년 대표팀 경기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쉽게도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파리올림픽 남자축구 출전이 불발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경기로 들어온 우즈벡 대 스페인, 8번 경기로 들어온 아르헨 대 모로코, 9번 경기로 들어온 이집트 대 도미니카 공화국, 10번 경기로 들어온 기니 대 뉴질랜드, 11번 경기로 들어온 일본 대 파라과이, 12번 경기로 들어온 이라크 대 우크라이나, 13번 경기 말리 대 이스라엘, 14번 경기 강력한 우승 후보 프랑스 대 미국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CBS 스포츠가 발표를 한 2024 파리올림픽 남자축구 우승 확률을 살펴드리면 가장 우승 확률이 높은 팀이 이 개최국인 프랑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앙리 감독이 이끌고 있는데 이 올리세나 장필립 마테타 같이 프리미어리그를 보셨던 분들에게는 상당히 익숙한 걸출한 네임드 선수들이 대거 출전을 했기 때문에 이번 파리올림픽 강력한 우승 후보로 이 프랑스가 자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랑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우승 확률이 높은 것이 바로 아르헨티나, 세 번째가 스페인, 네 번째가 모로코, 다섯 번째 일본, 여섯 번째 미국, 일곱 번째 이집트, 여덟 번째 파라과이, 아홉 번째 우크라이나, 열 번째가 말리 순서이고 그 다음으로는 기니, 이스라엘, 우즈베키스탄, 이라크, 뉴질랜드 그리고 도미니카 공화국이 가장 낮은 우승 확률을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파리올림픽 남자축구 우승 확률을 토대로 해서 정배, 역배, 유불리를 한번 따져보실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고 이 8경기 올림픽 축구 경기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제가 파란색 네모로 표시를 해둔 경기는 이변의 냄새가 조금은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경기로 들어온 아르헨 대 모로코 경기인데 이 경기는 아르헨티나에게 승리 투표율이 78%가 몰려 있는데 이 우승 확률을 보시면 이 모로코가 프랑스, 아르헨티나, 스페인 다음으로 네 번째로 높은 우승 확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모로코도 충분히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의 느낌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10번 경기 기니 대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양 팀의 체급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우승 확률 면에서는 기니가 뉴질랜드보다 높은 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11번 경기 일본 대 파라과이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 파리올림픽 우승 확률을 보시면 다섯 번째로 높은 우승 확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파라과이 같은 경우에는 여덟 번째로 우승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본과 파라과이 경기도 은근히 끈적한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13번 경기 말리 대 이스라엘 경기 역시 양팀이 팽팽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이 CBS 스포츠가 발표한 우승 확률에 따르면은 이스라엘보다 오히려 말리 쪽이 우승 확률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보다는 말리가 근소하게 우승 확률이 좀 더 높게 나오고 있는데 투표율 면에서는 이스라엘 쪽이 좀 더 투표율이 몰려 있기 때문에 이 13번 경기 역시 해당 우승 확률을 토대로 말리 쪽 이변까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풋볼살롱 가족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보여드렸던 우승 확률을 토대로 정배, 역배의 유불리를 따져보셔서 올림픽 축구 같은 경우에는 소신껏 픽을 한번 구성을 해보실 것을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9억 6,400만원이 이월된 축구토토 승부패 46회차 현미경 분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매하는 최종픽 같은 경우에는 이 멤버십 킹 등급 회원분들에게
구매를 해서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고, 해당 현미경 분석 동영상만 잘 시청을 하시더라도 이 최종픽 구성에는 문제가 없으실 텐데, 제가 구매를 하는 32,000원 혹은 16,000원 압축 조합픽을 원하시는 분들은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킹 등급으로 한 달에 8,990원, 하루에 299원이라는 굉장히 합리적인 비용으로 받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멤버십 킹 등급 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